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축산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영어로 아이스 크림, 말 그대로 얼음으로 되어 있는 크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림 성분이 아이스크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고급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 크림입니다. 본 단원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핵심 원료들, 종류하고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버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오버런은 아이스크림에 주입되는 공기의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오버런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보통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다양한 향과 색깔을 가진 동결 유제품,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유를 동결한 제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하면은 우유만 가지고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가운데 이제 빙과 제품 같은 경우는 두유나 기타 원료를 가지고, 우유가 아닌 원료를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의 주 용도는 디저트용이고요, 또는 파이나 초콜릿 등과 같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 역사는 다른 식품보다는 비교적 최근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차가운 온도가 필요한데, 사실 냉동고가 이제 상용화된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아이스크림을 사용한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얼음이 얼고, 그 얼음을 잘 얼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빙수 같은 그런 형태의 얼음 제품을 먹을 수가 있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718년도에 영국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제조법이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1700년대 초반에 아이스크림이 도입되었고, 주로 그 가정에서 그 직접 제조를 하다가 1851년이 되어서야 제이콥 퍼셀이라는 사람이 미국 메릴랜드주 벌티모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의 아이스크림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벌티모어는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존스 홉킨스가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소다라는 것이 있는데, 탄산음료에 아이스크림을 올린 것이 1874년 미국 로버트 그린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썬데라는 것이 그렇게 유행하진 않은데, 외국에 가면 썬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딸기나 초콜릿이라고 뿌린 후 체리나 과자를 얹어 먹는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1800년도 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가 널리 보급된 1900년대 중반부터 아이스크림이 크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됐고, 미국 내 초기 점포로는 하워드 존슨, 바스킨 라빈스 등이 유명합니다.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점성이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 예를 들면 벤앤제리 또는 초콜릿 소프 아이스크림 컴퍼니, 하겐다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제조 회사들을 보면은 1위가 브루벨 크리머리라고 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브루벨입니다. 1년 매출액이 2억 5천만 불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3조 원은 아니네요. 한 3천억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2위가 프로넬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이마트 같은 그런 데 가보면은 드라이어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그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958년도에 그 설립이 됐고요. 여기도 매출이 2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제너럴 밀스에서 하겐다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는데, 하겐다스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프로넬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넨제리가 여기 유니레버라고 하는 식품 회사에서 그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만한 회사가 이제 허쉬에서 나오는 그 허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허쉬 초콜릿 만드는 회사죠. 허쉬 아이스크림 회사가 1894년도에 그 필라델피아의 해리스버거라는 데서 그 매장을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매출은 대략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빙그레가 2021년도 매출 규모가 한 4,300억, 롯데제과가 한 3,700억, 롯데푸드가 2,100억, 그리고 혜태 아이스크림이 한 1,600억 정도. 근데 혜태 아이스크림은 빙그레로 이제 합병이 됐어요. 혜태가 이제 제과 파트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제과 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됐고요. 아이스크림 파트만 빙그레로 이제 합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월드콘. 이게 이제 1년에 매출이 한 385억. 2위가 미국의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34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투게더, 이것은 제가 빙그레를 1980년대 초반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미 투게더가 개발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그 롱런하는 제품입니다. 메로나, 이거는 제가 퇴사한 이후에 그 개발이 된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매출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혜태 브라보콘, 빙그레 봉어사만코, 구구콘, 그다음에 허쉬콘, 빙그레 빵또와 롯데 나뚜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제품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스킨 라빈스죠. 이 바스킨 라빈스의 연 매출액은 2021년도 기준 5,700억 정도 됩니다. 이 바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BR 코리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BR 코리아의 전체 매출이 한 7,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거의 80% 이상이 이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회사는 바스킨 라빈스 말고도 나트루, 번젤라또, 롯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하겐다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유화정,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조성을 보면은 아이스크림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와 설탕, 그리고 이제 기타 안정제, 향료,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아이스크림의 그 조성을 보면은 이 공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이 공기가 뭐냐면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정 중에 프리징 공정이 있어요. 동결 공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공정에서 이 공기가 주입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 함량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텍스처 측면에서 굉장히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그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그 콜로이드형 에멀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에멀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뭐 오일인 워터 타입의 에멀전, 그다음에 오일인 워터 타입의 에멀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크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수정 유적형 그 에멀전이 되어 있고요. 워터 인 오일 그 유증 수적형 타입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마가린이라든지 버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오일 인 워터 타입의 에멀전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주성분은 이 물과 지방인데 이 물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그 우유에서 온 거죠. 우유의 그 수분 함량이 80%가 가까이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오고 또 이 지방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또 유지방을 의미합니다. 유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크림을 더 추가를 하죠. 우유에서 분리한 그 지방을 우리가 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결 과정에서 에멀전은 거품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거품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입에서 아주 부드러운 소직감을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뭐 과자류나 다른 그 식품에도 이 안정제가 쓰이긴 하는데 특히 아이스크림에서는 안정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방 성분이 물에 잘 분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굉장히 많은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텍스처 조직감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 멜팅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잘 녹게 하기도 하고 잘 녹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녹는 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보통 아이스크림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여름철에 주변 기온이 뜨겁졌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잘 녹거든요. 근데 녹는 것을 억제해 주는 성분이 이제 스테빌라이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 크게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케이신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웨이 프로테인. 웨이 프로테인은 락트 알부민이라든지 락토글로불린을 우리가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유 단백질은 물을 흡착해서 마이셀을 형성을 하고 유화 및 균일한 조직감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첨가하는 설탕 이런 것들은 빙점 강화 효과를 일으켜서 일부 물이 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조직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탕 같은 경우를 넣는 이유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이긴 하지만은 이런 유당이나 설탕이 휴맥턴트로 작용을 합니다. 이 휴맥턴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을 그 흡습하는 능력이 강한 그런 화합물들을 뭉뚱그려서 휴맥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휴맥턴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워터 액티비티를 낮춥니다.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식품에서는 이제 보존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보존성보다는 이제 부드러운 조직감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데 그 관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에멀전을 보면은 여기 그 수중 유적형의 에멀전이 있고 유중 수적형의 에멀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유중 수적형은 이제 마가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버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수중 유적형은 이제 대표적으로 크림, 또 우유, 밀크,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중 유적형인데 아이스크림 에멀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빈칸은 다 물입니다. 이게 물이고 물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중 유적형 이렇게 에멀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방만 분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단백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버블 공기방울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에멀시파이어라 해가지고 유화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죠. 집안의 가정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용 그 아이스크림 제조기입니다. 일단 처음에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해야 될 일이 달걀 노른자를 분리해 가지고 설탕하고 이제 혼합을 해 둡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죠. 그다음에 우유를 포트에 담아서 가열판 위에 넣고 끓입니다. 그 포트 안에는 우유를 넣고 끓이고 그리고 가열판에서 포트를 제거하고 달걀 노른자와 설탕을 넣고 다시 가열판에 넣고 믹스를 걸쭉해질 때까지 계속 이제 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울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우유가 그 가열된 우유가 있겠죠. 여기 우유에다가 이제 달걀 노른자, 난황 넣고 그다음에 설탕 넣고 이거를 이제 그 막 믹싱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믹서가 있겠죠. 이렇게 생긴 꼭 그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믹싱을 합니다. 믹싱을 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형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 믹스를 그릇에 옮기고 수욕조상에서 냉각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크림을 추가로 가하고 24시간 동안 냉동칸에 이제 넣어뒀다가 냉동고에서 꺼내서 아이스크림 교반기 이제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요 기계를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넣고서 20-30분간 넣어두게 되면은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뭐 향, 예를 들어서 뭐 딸기 향이나 바닐라 향이나 뭐 커피 향이나 뭐 초콜릿 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부원료, 뭐 예를 들어서 넛들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코칩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제조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 원료를 가지고 믹스를 만듭니다. 믹스라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활용하는 여러 가지 원료들을 섞어 놓은 용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유가 이용이 되고 설탕, 뭐 향료, 안정제 등을 넣고서 이제 잘 섞어준 게 믹스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살균을 거치게 되는데 살균 과정에서 역시 뭐 HTCT 같은 살균법으로 미생물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질화를 하는데 균질 과정에서 이제 지방 구입자가 골고루 그 잘게 부스러져서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조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네 번째 공정인데요. 이 프리저라고 하는 기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프리저에 아이스크림 믹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넣는지는 잘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아이스크림 믹스를 집어넣으면은 요 근처 어딘가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은 그 아주 부드러운 그런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에 가면은 아니면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먹을 수가 있죠.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버거킹 이런 데 가면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팝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 먹는 브라보콘이라든지 뭐 월드콘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아이스크림을 뭐 이 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가 바로 프리저라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퀵 프리징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기온이 영하 한 40도 이하가 돼요. 굉장히 차가운 바람으로 이제 이 터널을 냉각시키는데 거기에다가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포장을 해서 넣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딱딱한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제조 공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우유를 포함해서 크림이라든지 또 안정제, 설탕 이런 것들을 배합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믹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믹스를 살균하고 보통은 이제 HTST 살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템퍼러처 쇼 타임 72 내지 75도씨에서 한 15초 살균하는 게 HTST죠. 15초를 살균합니다. 그 다음에 균질 과정을 거치고 프리저를 통과를 합니다. 프리징이라는 것은 프리저라고 하는 기계를 통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기에다가 이게 이제 용기가 이런 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박스 모양의 카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그걸 우리가 필링 또는 충전이라고 합니다. 콘유나 카톤유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하 40도 이하 되는 터널에서 퀵 프리징 터널 우리가 QFT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급속 냉동을 시키고 뭐 필요하면 포장을 하고 냉동 창고에 이동을 시켜서 이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한테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각 단계별 제조 공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맨 먼저 원료를 배합하고 믹스를 만드는 공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커다란 탱크 1톤 이상 되는 탱크에다가 우유 넣고 뭐 설탕을 넣고 안정제도 넣고 뭐 필요하면 향료라든지 기타 부원료를 넣고 이거를 이제 녹이게 됩니다. 서서히 이렇게 교반을 하면서 녹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녹으면은 믹스를 살균하는데 보통 HTST 방법으로 살균을 한다고 그랬고요. HTST는 하이 템퍼러처 쇼 타임. 그래서 하이 템퍼러처 쇼 타임. 그래서 72 내지 75도씨에서 15초간 살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질을 거치고요. 호모제나이제이션을 하면은 이제 지방하고 기타 수용성 성분들하고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1차 동결을 하는데 이 1차 동결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믹스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만큼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나올 때는 이제 2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공기가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공기가 믹스만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1리터의 믹스가 있다 그러면 공기도 한 1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산하면 알겠지만 오버런이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 콘이나 일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오버런이 한 100% 정도 돼요. 근데 오버런 계산하는 방법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진을 한다고 그랬죠. 충진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용기에다가 직접 콘이라든지 뭐 박스 같은 카톤 박스 이런 데다가 직접 넣고 급속 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냉동이 끝나면은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유통을 하게 됩니다. 유통할 때도 이제 이건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영하 마이너스 20도 이하 되는 그런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의 퀄리티가 이 유통 과정 중에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믹스 살균하는 이 장치고요. 이 HTST 살균 장치는 보통 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판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믹스를 흘려보내면은 이 판을 통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 판을 또 통과해가지고 지그재그를 통과해서 밑으로 또 들어가고 여기서 또 지그재그 가가지고 또 이렇게 통과하고 그래서 이 통과하는 시간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5초 살균을 원한다 그러면 뭐 이게 가열판이 한 10개가 필요하다. 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짧은 시간 하고 싶다 그러면 10개에서 뭐 3-4개를 빼버릴 수도 있고 더 오래 살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가열판을 조금 더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균질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균질기는 살균을 한 다음에 통과하는데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제 뭐 뒤쪽에서 아이스크림 믹스가 살균된 것이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굉장히 그 압력을 높여서 조그만 구멍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구멍을 통과시키면서 아이스크림 믹스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 지방구들이 이제 잘게 부서지는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지방구가 이 정도였다 그러면 나올 때는 지방구가 아주 조그맣게 부서져 가지고 잘 그 에멀전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과 다른 수용성 성분들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프리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프리저를 통과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 균질기를 통과한 것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아직은 이제 믹스 상태 액상인데 여기 그 프리저를 통하면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 돼서 소프트한 아이스크림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요 그 프리저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소프트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퀵 프리징 터널 QFT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하 40도 보다도 더 낮은 그런 그 굉장히 차가운 터널인데 계속 돌아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포장된 거를 넣고서 딱딱하게 굳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프리저라는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를 보면은 이런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러 겹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통형을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 뭐 비터가 있고 대셔가 있고 나이프가 있고 뭐 실린더가 있고 뭐 재킷이 있고 그런데 요 재킷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겉에 그 있는 표면이 되겠고 그 표면 안쪽에 냉매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영하 뭐 한 30-40도 되는 냉매가 여기를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는 굉장히 차갑겠죠. 그래서 이 내부로 아이스크림 믹스 액상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얼어버려요. 그 믹스가 들어가면 얼어버리는데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이스크림 믹스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 믹스가 어디서부터 하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요 그 대셔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요게 이제 냉매거든요. 차가운 냉매인데 냉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표면부터 얼어요. 이 표면이 이제 아이스크림 믹스가 여기 접촉하면은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은 표면을 여기에 그 스크레이퍼 브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이 그 긁어내요. 긁어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얼음들이 가루 모양처럼 눈 모양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뭐 간단하죠. 네.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 때 균질화 공정은 우유 속에 있는 지방구를 작게 만들어서 지방 성분들하고 수용성 성분들하고 분리가 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 작게 나눠진 지방구들은 단백질과 유화제에 의해서 안정화가 보통은 됩니다. 그리고 저온살균한 아이스크림 믹스의 경우는 안정제의 용해성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으려는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공장에서는 보통 HTSD 살균을 많이 합니다. LTLT 살균하는 경우 이제 이런 장점은 있지만은 공정상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요. 연속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HTSD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냉각과 숙성인데, 이 냉각하는 과정 중에 지방의 결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이 이제 액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다가 냉각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결정 모양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얘기고, 냉각과 숙성은 단백질이 아이스크림 믹스 내 저분자 계면활성제로 인해서 유화제 도움을 받아서 균질화하는 동안 지방부에 달라붙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냉각이 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믹스 내에 이런 지방구가 있으면은 지방구에 단백질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런 작용을 이제 유화제가 좀 도와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중에 이제 프리저를 통과하는 중에 교반과 공기주입에 의해서 요청상은 견고해지고 얼음 결정과 지방부의 부분 유착은 점점 단단해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믹스에 있는 단백질 부분 와 유착된 지방과 유화제는 아이스크림 믹스가 냉동기 안에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교반기 속도 등에 따라서 더욱 견고해지고 최종 아이스크림의 조직과 맛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원료의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은, 아이스크림 원료 중에서 이제 탈지유 또는 전지유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대신에 유당 가수분해 유청 분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생산 원가도 줄이고, 왜냐면 유청 분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싸거든요. 치즈 만들고 남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웨이 파우더거든요. 웨이 파우더는 이제 치즈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생산 원가를 줄이고 원료의 취급 보관을 용이하게 때문에 유청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단백질은 냉동되지 않은 유청상의 점도를 높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백질은 이제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죠. 카제인 단백질이나 유청 단백질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고유 경계면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고, 아이스크림 원료에 있어서 단백질의 종류양이 다르게 사용하면 아이스크림 믹스와 최종 아이스크림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이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사용할지, 아니면 웨이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사용할지, 아니면은 다른 단백질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아이스크림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에 있는 이제 지방구 크기나 또 표면의 특성이 아이스크림 전반적인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 조직은 아이스크림 구조를 위한 아이스크림 믹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분이고요. 아이스크림이 열에 의해서 충격 또는 녹는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지방인데, 지방구의 크기, 지방이 얼만큼 크냐, 그리고 지방구의 표면 특성, 지방 표면에 어떤 단백질이 붙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더 잘 녹기도 하고 뭐 천천히 녹기도 하고 그런 특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지방 함량을 보통 높이면은 고품질의 그 아이스크림이 되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꽤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뭐 지방 함량이 1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에 의한 충격도 줄일 수가 있고 아이스크림의 크리미한 맛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은 아이스크림의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상당히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 때문에 그래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깨끗하게 녹는 맛은 좀 떨어집니다.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지방구 그 크기가 작을 때 요 D50.3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방구의 다이아메타 이 직경이 0.3 평균 이 지방구의 평균 입자가 0.3 이하일 때를 D50.3이라고 그러는데 0.3일 때 가장 천천히 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는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빨리 녹으면은 조금 안 좋은 아이스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능하면은 천천히 녹아야 돼요. 물론 이제 여름철은 좀 빨리 녹고 가을철에는 좀 천천히 녹고 겨울철에는 아주 천천히 녹고 뭐 그런 특성은 있지만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똑같은 온도에서 놨을 때 빨리 녹는 아이스크림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아이스크림은 아닙니다. 천천히 녹을수록 지방 함량도 좀 높고 아이스크림이 좀 잘 만들어졌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기타 당류들이 아이스크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단맛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 설탕은 냉동점을 낮춥니다. 얼음의 빙점을 낮춰가지고 아이스크림 믹스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전체의 조직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설탕 대신에 그 물엿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물엿보다는 설탕이 좀 더 좋은 조직감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믹스의 구성 성분인 탈지유 고형분 중 유당, 이 유당은 아이스크림 제조 시에 이제 잘 결정화가 돼요. 크리스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면은 아이스크림이 좀 서걱거리고 조직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당이 결정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스크림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안정제와 유화제입니다. 안정제는 이제 점성을 조절하는 그 점성도 조절하지만은 녹는 성질 좀 천천히 녹게 만드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유화제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자체가 원래 지방이 많고 또 수분이 많고 또 수용성 성분들이 많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수용성 성분들과 지방이 잘 섞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제는 냉동 디저트 보관 시 얼음 결정의 성장을 조절한다. 안정제를 적당히 사용하면 얼음 결정이 천천히 성장이 돼서 이제 가는 그 얼음이 되는데 얼음이 만약에 그 굵게 그 형성이 되면은 이 아이스크림 조직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열등한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아이스크림 안에 있는 여름 결정은 가능하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부드럽게 느껴져요. 안정제는 점도 유지 목적으로 보통 사용되고 냉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확산 성질을 감소하는 그 점성을 그 유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안정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잘 녹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방을 다당으로 대체한 저지방 아이스크림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녹지 않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유화제는 아이스크림 믹스 제조 공정 완성 중에 지방구들의 사이 계명 장력을 이완시켜서 지방구의 단백질이 잘 점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방구하고 단백질이 잘 점착을 해야만 그 입안에서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느낌의 그런 아이스크림 그 조직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아이스크림 치환이라고 하는데 유용성 유화제보다는 수용성 유화제를 사용했을 때 수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이스크림 보관 조건인데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유통 과정 중에 제일 문제가 재결정이에요. 재결정이 일어나면 아이스크림은 이제 조직이 영 안 좋아져 가지고 품질이 떨어져서 그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재결정을 가능하면은 잘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안정제도 쓰고 그 다음에 고형분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방 함량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관 조건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뭐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재결정이 생기게 되면 점점 얼음 입자가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랫동안 보관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서걱서걱한 그런 조직감을 나타내게 되고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적합한 아이스크림 보관 조건에 의해서 아이스크림 얼음이 재결정화돼서 얼음 결정 크기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유당이 결정화가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조직이 붕괴가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관능적으로 굉장히 열등한 아이스크림이 된다 그런 얘기고 특히 영하 16도씨 이상에서 아이스크림을 보관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재결정화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하 30도 정도에서는 재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영하 18도에서 20도 정도에서 보관하면은 재결정을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뭐 영하 30도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뭐 냉동을 시키는 것이 이제 그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높은 점도는 구성 성분의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녹는 것을 줄이고 얼음 결정과 공기의 유착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조직감을 좋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유리질로 변하는 그러니까 유리질이라는 것은 이제 서걱서걱한 그런 얼음 결정을 만드는 온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30도, 영하 30도입니다. 이 이하로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면 최대의 안정성을 원래 고유의 아이스크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런 아이스크림의 텍스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아이스크림은 맛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조직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색도 좋아야 되고 좋은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 아주 부드럽게 녹아야 되고 너무 빨리 녹아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녹아도 안 되고 그래야 이제 바람직한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공정이나 저급의 원료를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특히 아이스크림 믹스의 원료 또 생산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이스크림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 제품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 먹는 아이스크림 중에 빙과류가 있어요. 빙과류는 바 타입의 아이스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브라보콘이라든지 뭐 월드콘 같은 그런 콘 타입의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콘 타입은 이제 일반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하고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이 바 타입은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효 가운데 그 오버런을 넣지 않는 경우,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경우는 믹스를 영하 한 20도씨 냉각수에 담가서 한두 시간 정도 동결시키게 되면은 이런 이제 모양의 그 바 모양이 돼요. 그럼 밑에 그 몰드, 이걸 몰드라고 그러는데 이 몰드가 쇠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증기를 분사를 해주면은 이 표면이 그 뜨거워지니까 아이스크림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스틱을 잡아서 당기면은, 위로 당기면은 이게 빠져요. 이 기계로 이제 이걸 빼가지고 봉지에다가 넣고 포장을 해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콘 타입의 그 아이스크림의 경우 그 아이스크림, 고급 아이스크림 제조 공정과 동일하게 제조를 한다. 그렇지만 이제 고급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바 타입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브라인 용액에 몰드를 담가서 동결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몰드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몰드가 있고요. 여기 지금 노즐에서 아이스크림 믹스가 여기 이 몰드 안으로 믹스가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스크림에서 공기의 양이 그 조직감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공기의 양을 우리가 이제 오바런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오바런의 의미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결 중에 공기를 이제 아이스크림 믹스에다가 그 여기 이제 동결 중이라는 것은 프리저 기계를 통과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저 기계를 통과할 때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기포가 형성이 되고 빈결정이 이제 확산이 됨으로써 아이스크림 부피가 믹스 부피보다 이제 커지게 됩니다. 보통 고급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뭐 100%, 뭐 80%, 뭐 이렇게 됩니다. 증가되는 거죠. 부피가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이때 증가된 비율을 오버런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고급 아이스크림의 경우 80에서 130의 오버런을 갖게 된다. 죄송합니다. 여기 130이네요. 오버런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오버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이스크림 믹스 부피, 예를 들어서 내가 1리터의 부피의 믹스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뭐 설탕 뭐 이런 거를 다 혼합해 가지고 지금 액상으로 1리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의 부피가 2리터가 됐다. 그러면은 이 1리터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 오버런이 10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오버런이 100이라는 것은 공기 함량이 50%고 믹스 함량이, 아이스크림 믹스 함량이 5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뭐 공기 장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아이스크림의 그 본연의 독특한 그 텍스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어야만 부드러운 그런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져요. 네. 그 아이스크림의 원료 구성을 보면은 유지방 함량이 10 내지 16% 정도, 그리고 탈지유 고용분 SNF가 9 내지 12%, 설탕이 14에서 20%, 안정제가 소량 0.4% 이내, 유화제가 0.25% 이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그 식품 공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무지유 고용분이 10 내지 12%, 고급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10에서 14%, 저지방 아이스크림도 무지유 고용분 함량이 10에서 14%, 젤라또 아이스크림은 이제 SNF가 8 내지 1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서 아이스크림 종류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공전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말을 쓰려면은 유지방 함량이 최소한 6%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 함량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크림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유에서 분류한 크림을 넣어서 6% 이상으로 맞춰야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총 고형분은 30% 이상. 여기에는 이제 뭐 설탕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유당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3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스 밀크라는 게 있어요. 아이스 밀크는 이제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하긴 한데 여기 유지방 함량이 2에서 6%, 총 고형분, 이게 통이 아니고 총 고형분입니다. 총 고형분이 20% 이상,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지방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유지방 함량을 0.7에서 2%, 총 고형분 함량은 15% 이상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빙과류는 꼭 우유를 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두유를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뭐 그냥 설탕물만 가지고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방 함량이 3% 미만인 그런 아이스 꾀끼, 뭐 빙과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총 고형분 함량이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샤베트라는 게 있는데, 샤베트는 유지방 함량이 0.5에서 3%, 총 고형분 함량이 15% 이상. 이렇게 우리나라는 식품 공전상 빙과류를 또 유제품 그렇죠, 빙과류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제조된 아이스크림의 구성 성분을 보면 얼음이 한 25%, 공기가 한 50%, 공기가 50%니까 이제 오버하라는 100%가 되는 거죠. 그죠? 지방이 한 3%, 냉동되지 않은 유청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영양 조성을 보면은 열량이 72g, 반 컵 정도 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열량이 145칼로리. 우리가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한 2000칼로리 정도 섭취하니까 그렇게 뭐 열량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총 지방 함량이 7.9%, 7.9g. 우리 하루 성인 권장량의 한 12%. 포화 지방도 4.9g. 이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권장량의 24%. 불포화 지방산은 0.3g, 얼마 안 들어있죠. 단일 불포화지방산 2.1%. 콜레스테롤도 꽤 높은 편이죠. 32mg. 우리가 하루에 권장 콜레스테롤 양이 한 500m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m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1% 정도 되고요. 나트륨이 58mg, 한 권장량의 한 2% 정도. 탄수화물은 17g. 주로 탄수화물은 뭐 설탕하고 락토스가 되겠는데 우리 권장량의 6%. 식이섬유는 0.5 그램 정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안정제 때문에 이렇게 안정제를 이 정도 넣는 거죠. 안정제가 식이섬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화검이라든지 뭐 LBG라든지 구화검, 뭐 CMC 등등등. 네. 그다음에 설탕 15.3g, 단백질 2. 네, 이 회사마다 또 브랜드마다 요 함량은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아이스크림은 우유라든지 크림, 설탕 등을 주원료로 제조한 빙과로서 공기가 함유되도록 하여 부드러운 조직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노하우다. 여기서 이제 공기라는 말하고 우유를 가지고 만든다. 그리고 크림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빠졌는데 안정제하고 유화제가 보통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안정제라는 것은 이제 믹스에 점성을 주고 좀 녹는 점을 개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직감도 개선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유화제도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이제 기름 성분하고 수용성 성분들이 잘 그 혼합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이 둘 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급성 독결 과정을 거쳐야 어른 결정이 작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얼음을 낮은 온도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그 얼음이 얼 때는 이렇게 얼음 결정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좀 높은 온도에서 얼음 결정을 형성할 때는 이렇게 커져요, 굵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이렇게 얼음 결정이 크게 형성된 것은 이제 입안에서 조직감이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작게 얼음 결정이 형성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결국 그 품질 또는 생명은 이 부드러움입니다. 스무스니스예요. 그 스무스니스를 조절하는 팩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안정제도 그렇고 또 뭐 이 유당도 그렇고, 유당이 많으면 이제 반대로 그 아이스크림이 결정화가 돼가지고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저장 온도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결도 가능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빨리 그 동결을 해야만 얼음 결정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이제 맛도 중요하고 뭐 색깔도 중요하고 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직감이다. 이 조직감을 가장 부드러운 조직감.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동결 과정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동결을 시켜야 되고, 또 안정제도 넣어야 되고, 또 지방 함량도 적당히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